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유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쪽집게한테 굉장히 미안한 각도기 각상주입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촬영을 막 하다가 네. 한 10분쯤 했는데 예.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뭐를 보여드리겠다고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이제 PD가 오늘 예. 오후에는 PD가 없으니까 보여드리겠다고 버튼을 눌렀는데 종료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네, 그래서 10분 찍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0분 찍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 다시 찍으니까 이거 네, 좀 처음에 어색한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아까 이제 제가 지금 5분기 예. 오늘이 분기 마감이었잖아요. 그렇죠. 3분기 마감이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5분기 연속해서 지금 음봉, 그러니까 시가보다 분기 시작보다 끝날 때 가격이 떨어진 상태를 음봉이라고 하는데 5분기 연속해서 지금 음봉을 만들고 분기 3분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긋지긋한 9월, 지긋지긋한 2020년 3분기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저점을 형성한 기간이 12개월 넘는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IMF 때 한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 거의 뭐 물론 뭐 그 다음에도 한 번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저점이 좀 안 깨지는 흐름이 좀 보였었거든요. 여하튼간에 지금 좀 하락세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록적인 하락이고 포인트로는 정말 기록적인 하락이죠. 지금 5분기 연속 음봉 발생을 한 경우가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때 한 두 번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최근 30년 내에 IMF 때는 발생하고 대략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2분기 양봉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상승을 했었다. 그 경우에 아예 그냥 먼저 보여드릴까요? 앞서 그 녹음하면서 사고 쳐가지고 네네. 끊었던 미리 이걸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해야겠어요. 이거 또 사고 칠지도 몰라. 네,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게 지금 월봉인데 이거를 이제 분기로 따져보면 요때 이제 그 5분기 연속 빠지고 반등을 하고 다시 빠졌다. 이게 IMF도 가장 무서웠던 때고, 그다음 요 2008년도 금융위기, 글로벌 그렇죠. 금융위기 때고, 미국 금융위기 때, 네, 리먼 사태라고 불려지는 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락폭이 지금 이게 1000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IMF 때를 제외하고는 포인트 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처음이야.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라간 것도 최고긴 하지만 지금 역사적인 그 하락폭을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한 거 그냥 얘기를 드릴까. 근데 요것만 보셔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포인트로는 보시면은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로고 차트로 퍼센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차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로 한번 보시면, 자, 요거예요. 이 로그 값을 씌우면 IMF 때 얼마나 무서웠던 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MF 때는 정말 1000에서 250 내려왔어요. 280. 네, 이거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빠진 거니까. 이때가 가장 심한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락이 바로 이제 리만 사태 때 글로벌 55% 정도 하락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과 그다음 1929년 이후 최초의 100년 만에 대공황이다 했을 때 바로 요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져 보니까 닷컴 버블 때 많이 빠졌습니다. 닷컴 버블 때 진짜 계급등하고 나서 빠졌고, 그다음 여기가 또 꽤 크게 보이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카드 사태. 2002년도 카드 사태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락폭은 아마 지금하고 제일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삐까 뜨는데 현재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슷하죠. 자, 1번 IMF 외환위기, 2번 글로벌 금융위기, 3번 닷컴 버블 붕괴, 4번 삐까 뜨는데 한 번 카드채와 그 다음 2번이에요. 네네. 2번의 하락이 어마무시한 하락이었다. 뭐 유럽 요때가 이제 유럽 재정위기였대.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고, 자, 이제 코로나 때 요만큼 빠진 거하고 이제 비견이 되긴 하는데 지금 아마 폭은 요게 조금 더 큰 것 같죠, 그죠? 코로나 때 45% 빠져서 고점 때. 거의 코로나 때하고도 거의 비슷하네. 그래서 빠진 걸로 치면 그때 45% 빠졌고. 네. 저 때는 이제 일단은 뭐 고점에서 흘러내린 지가 한참 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바닥을 확인했던 거라서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분위기는 다른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 카드채 위기 때하고 비견할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어떤
가시적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08년도처럼 뭐 55% 빠지고 IMF 때처럼 크게 하락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뭐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뭐 영국 얘기라든지 뭐 네. 버블 코인 버블은 있었지. 뭐 이번에 코로나 사실 돈을 많이 풀어서 버블이 크게 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터지면 사실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예상할 수는 있지만 뭐 그걸 정확하게 갑니다, 뭐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대응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돌아오면 아까 이제 5분기 연속 음봉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뭐 그런 기록을 보면 이런 경우들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상승 반전으로 돌든지 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미국도 중간 선거 이후에는 상승을 하는 확률이 85%에 이르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통계치를 보면 충분히 이제 반전의 계기를 다음 분기부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야지 이제 반전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제가 뭐 2,100을 가면 뭐 현금을 다 쓰고 뭐 2,000을 가면 뭐 레버리지 쓰겠다 뭐 안 가면 어떡하냐? 안 가면 그냥 기다렸다가 10월 그 CPI 확인하고 그때 뭐 이렇게 종목들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또 잘 고르면 충분히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안 떨어지면 시간을 보내시면 된다.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짤 수 아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좋죠. 저희 입장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뭐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승장에서 상승할 때 좀 많이 벌어서 하락할 때 좀 그거를 번 걸 이렇게 좀씩 그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제 뭐 하락장에 상승장에 번 거를 하락장에서도 하나도 안 잃고 더 벌시면은 그 능력자시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벌어서 하락장에서 조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네, 조금씩 제가 견디는 그런 네.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상승장에서 참여하고 하락장에 빠져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게 쉽진 않죠. 근데 네.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인내심을 좀 갖고 노력을 하시면 뭐 근데 자꾸 그걸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데 그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거는 그렇죠. 힘들고 상승장이 제대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두세 배 먹고 하락장이 시장 정도 빠지고 그다음 그렇죠. 상승장에서 두세 배 맞습니다. 먹고 다음 시장 정도 상승장에서. 빠지고 이러면 이제 한 두세 번 사이클 누적되면 네. 제대로 재산이 만들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뭐 그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단타가 맞으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각자 성향이 다 있는 거니까. 단기 매매에서 돈 번 사람 주변에 얼마나 있어요? 주변에는 없어요. 네, 별로 단기 없는 게 그게 매매에서. 문제야. 네. 주변에는 없고 유튜브에만 나와 그런 분들은. 아 그래요? 네, 무슨 뭐 어디 그 키움증권 뭐 이렇게 단기 대회 나가서 대회에서 막 1등 하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유튜브에만 나오시니까요. 기술적 분석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없어. 저. 네. 일단 시장을 정리를 하면은 오늘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0.71% 하락해서 2,155. 코스닥은 0.36 하락해서 672. 꺼진 거 아니죠? 네, 안 꺼. 그리고 저기 죄송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시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2,800억 매도, 네. 외국인 1,600억 매수, 기관이 1,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뭐 오늘 그 사실 개인만 연휴 전에 좀 불안하니까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650억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전기 가스 업종이 1% 상승했습니다. 한전이 그 요금 인상 때문에 2%, 가스 요금 또 인상을 하기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뭐 이런 게 6, 7% 상승을 했고요. 통신 업종이 1%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서비스 업종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있는데 각각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업종에서는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3%. FNF하고 한세실업이 3%, 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5%. 우리 좋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각방굴 또 나왔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하면 뭐 의류도 뭐 줄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비스 등이 각각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통도 1% 하락을 했습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1%, 영업무역, 휠라홀딩스가 5%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e스포츠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54조 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투자를 뭐 잘하면 네옴시티인가 그것도 뭐 600조 원인가 뭐 그렇게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골프도 뭐 사상 최고의 금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골프 뭐 리브 골프인가 무슨 그거 네. 리브인가? 네, 무슨 잘 모르겠어요. 저 골프 안 쳐서. 골프 시즌을 만든다고 네, 했어요. 크래프톤하고 그래서 NC소프트가 한 2~3% 정도 오늘 이 영향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사우디 쪽에서 게임사들 투자를 지분 투자라든지 퍼블리셔 뭐 그런 투자를 좀 플랫폼 관련해서 투자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빈살만 게임 좋아하나? 아무래도 MZ 세대야 빈살만. 아 그래 MZ 세대야? MZ 세대야. 털이 막 났던데 얼굴에? 털 난 거하고 MZ 세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털 엄청 나서 나이 먹어야 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몇 살이니까 MZ 세대지 그쪽에서. 게임 좋아한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털 많아서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아니야. 털 많아서. 어립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그 원래 이제 그 저번에 태풍 그 복구가 이제 뭐 빨리 될 거다 했는데 내년 1분기에나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3%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 라인에 전부 물이 찼으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최근 네. 그 이제 영국 이슈가 지금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네. 그 뭐 영국 총리는 감세 정책 계속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고 10월 15일까지 영란은행에서 뭐 국채를 매입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들 그때 파생 상품 투자한 거 그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라고 이제 약간 뭐 아주 큰 은행은 아닌데 뭐 그래도 스위스계 오래된 유럽에서는 은행이죠. 좀 네. 한 200년 된 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크레딧 그 디폴트 수압이 거의 08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조짐은 좀 있다. 이런 어떤 뭐 금융기관들의 위기 그런 좀 유럽이죠. 조짐이. 야 이번에 잘못 터지면 유럽에서 터지면 진짜 딴 데는 터지면 괜찮을 유럽에 것 같아. 터질 것 같은데. 터지면 뭐 왜냐하면 블랙스완은 거기 지금, 유럽이야. 이제 네, 거기 뭐 전쟁도 있고 뭐 네. 지금 뭐 영국에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이태리에서 지금 또 이태리도 지금 그쪽 그 구구 총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무솔리니 쪽 네. 100년 만에.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좀 조짐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예를 들어 컬렉터라이즈드 뎁트 CDO가 오블리게이션 이거를 발행을 하면 예를 들어 그 담보 대출물을 증권으로 발행을 했을 때 그 증권이 혹시 잘못될 수 있을 때 보험을 드는 게 바로 CDS예요. 크레딧 디폴트가 났을 때 그걸 바꿔주겠다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게 CDS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그 2008년도 AIG라는 보험회사에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수익을 내다가 CDO들이 작살이 나게 되자 CDS도 같이 작살이 났는데 너무 많이 작살이 나니까 그 AI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즉 AIG가 망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였다? 프리미엄 100 받고 네. 물어준 거 막 1000씩 물어줘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때 얼마더라? 그때 수십조 이상이었어요. 100조 뭐 이렇게. 네, 굉장히 큰 돈을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고 네. 예, 그 조만간에 아마 제가 그거 리만이 망했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걸 해주고 이렇게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CDS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리만이 망하면 나한테 돈을 줘라면서 그렇지. 보험료를 AIG 준 거지. 그렇죠. 100원씩. 네, 보험을 산 거야. 매달 내다가 네. 망했어. 근데 100원을 주고 이제 뭐 한 10만 원씩 받은 거지. 네. 10만 원씩 AIG 줘야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다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망하니까 네. 그냥 배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AIG가 망하면은 정말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던 것이고요. 뭐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네.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 관절 대상국에 이제 오늘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채권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30년 만기 국채라든지 이런 게 좀 올랐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한 1년 뒤인 내년에나 네. 이제 진짜로 편입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한
50조에서 60조 원 가량의 국채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당연히 이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겠죠.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래서 연간 뭐 한 1조 정도의 이자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된다. 편입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도. 네. 이건 뭐 채권이 안정이 되면 뭐 네. 편입이 될 만한 나라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10대 그 GDP 10대 강국 순위 강국인데 우리나라하고 인도만 포함이 안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인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한국은? 뭐 하여튼 늦은 감이 네. 좀 있지만 편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워낙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도와주면. 채권 시장 피바다죠. 네. 주식 시장도 어렵지만 채권은 네네. 완전 피바다야. 지금. 그리고 오늘 그 밸런스에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전분기 대비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지금 조사를 좀 내놨습니다. 네.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버크셔가 10억 30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억 6,500만 주로 줄었다. 네. 3,800만 주가량 줄었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40억 달러. 뭐 크진 않은데 네. 매도했다는 게 조금 왜냐하면 애플을 그런 좋은 주식을 팔아서 다른 걸 샀다는 얘기거든 지금. 네. 그게 그 뭐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또 샀다고 하시던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버크셔에서는 산업재하고 상업 관련된 그런 것들 매수를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떨어지니까. 금융주들은 순매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버핏 우리 할배가 왜 사는가? 이게 지금 망하는 사양 산업인데 원래. 망하는 사양이 되려면 20-30년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설비 증설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뭔가 거기서 발생하는 쇼티지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노리고 보시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싶은데 저는 잘 본질 가치가 매우 높을 거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옛날 흥하타이어 넥센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튜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튜브 안 만들 때 계속 튜브 만들어서. 그렇지. 독점하게 되면 예. 그게 큰 이익이 나올 거예요. 버핏 우리 영감 또 해자 내지는 독점 좋아하시니까요. 뭐 혹시 의견 다르실 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LNG 선박 관련해서 이제 분석 기사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2.4억 불에 이제 수주한 게 한 6척 정도 돼요 최근에. 네. 그 정도면 한 15% 이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답니다. 15%. 근데 기존에 90척이 2억 불 초반이야.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네요. 3% 미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과가 높아서 좋은데 그 높은 성과에 수주한 게 몇 척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카타르는 2억 2.14억 정도의 수주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 감소해서 수주가 이제 발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발주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수주한 선박의 평균가는 2.2억 불이고요. 예상되는 이익률은 3%. 네. 건조는 이제 한 3년 뒤에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건조할 때 비용이 또 상승할 수 있잖아요. 후판 가격이랑 아까 그 뭐 모스코 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후판 가격 충분히 상승할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율 상승하면 이익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연 LNG 선박이 돈이 되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약간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인력 자원 얻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그렇죠. 네. 뭐 인력이 평택 없는 공장 상태에서 가서 반도체 공장 가서 일하지 내가 왜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위험하게 일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 인수했는데 과연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격은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싸게 샀죠. 아주 네, 싸게 샀습니다. 싸게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2.3조 원 가량의 연구체를 이제 수출입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내년부터 스텝업 때문에 스텝업이죠. 이자를 10% 받아야 되는데 그냥 5년간 또 1%로 유지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이건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예, 당연히 저거 얘기 없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한화에는 네. 굉장한 진짜 혜택이다. 거의 그렇죠. 1조 원 1% 가량이라고 면은, 하니까요. 예. 네. 2조 3천억을 1%의 대출을 하면 꿀이죠. 진짜. 한화는 정말 뭔가 이거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럼 카이도 인수하는 거야? 의무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 자기만의 기업은 아니다 이 생각도 해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뭐 승계를 위해서 뭘 쪼개고 붙이고 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약해. 김승현 회장 조폭 같은 사람이라. 왜 그래?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때 왜? 뭐 얘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1%,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 마이크론에서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렇죠. 뭐 좋을 건 없었죠. 아침 방송에 언급을 했었어요. 네, 뭐 정분기 대비 매출도 크게 하락하고 전망도 다음 분기에 뭐 30% 줄어든다. 뭐 네. 매출이 6개월 만에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산을 선택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공급도 많이 줄이죠. 재고가 지금 5개월분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어쨌든 내년도 캐펙스를 전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했고 미세공정은 50% 줄이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줄이는 겁니다. 네, 감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주가가 반응을 그럼요. 하는 것 공급이 같습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네. 일단은 뭐 세 개밖에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딜레는 감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 쪽에서는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뭐 조금 더 이어지면 반도체도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연초 어디 즈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급 뭐라 그럴까 캐펙스 증가 폭이 둔화되는 걸 보면 네네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전이 아니고요. 한전이 아까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7.4원 인상이 돼서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한 2,200원 정도 상승을 할 거고요. 산업용 그리고 도시가스가 2.7원 인상돼서 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구당 5,400원 정도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언발에도 오줌 누는 수준이라서 뭐 한전이 오늘 2%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인상을 해봐야 뭐 영업이익 아마 다시 줄이는 거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한 2조, 3조 이 정도 좀 뭐 한 올해 뭐 20조, 30조 손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네. 뭐 10%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저희가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뭐 네. 사실 어마무시하게 싼 거죠. 네. 뭐 유럽 같은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 뭐 파산하고. 뭐. 75km 차를 끌고 오니까 12kW의 전력이 소모되더군요. 유럽은 지금 전기차 네. 요금이 그냥 휘발유보다 더 비싸대요. 몰라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문제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 신재생을 많이 깔아야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가야 될 방향은 거기니까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저희가 뭐 희망 회로를 매일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좀 얘기 드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예. 뭐 그래도 10월 달에는 뭐 반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기록적으로 많이 빠진 3분기였습니다.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닥은 월봉상 16%인가? 정확히 지금 보진 못했는데 한 달에 그 정도 빠진 거면 뭐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진짜 많이 겁니다. 빠졌어요. 네. 네. 10월 달에 뭐 한 차례 더 뭐 어떤 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차 팝니다. 차 팔아요. 빨리 파는데 도와줘야 돼. 아까울 텐데. 아니 안 아까워. 빨리 팔아야 돼. 주식 살 나- 거야. 주식으로 사면 한 마리 넣어. 내가 헌집 살게요. 줄게 새 집 그러니까 내가 다오 살게요. 이거 있잖아. 두꺼비. 차 한 대 넣으면 차 2대로 넘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내가 없거든. 내가 살게요. 엄청 비싸. 그 대신 할부로 살게. 싫어. 아니 내가 지금 빨리- 주식 살라고 하는데 왜 빨리 할부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 사람 정신 없는 거야. 할부. 주식을 살라니까 목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네. 그걸 빌려줄게. 네. 할부로. 안녕.